브라질의 2024년 브라질의 수출은 3,370억 달러, 수입은 2,625억 달러, 무역 수지는 74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품은 원유 등의 원자재인데요. 주요 수입품은 터보제트, 비료, 화물차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역 총액은 거의 5,995억 달러, 2천만 달러에서 증가 3.3% 증가했고요. 그래서 중남미 최대 경제국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브라질의 무역 의존도가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라질의 이제 주요 수출 품목은 대두, 철광석, 석유, 사탕수수당, 승용 자동차 몇 차량이 되겠습니다. 수출의 대부분을 원자재 판매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브라질의 밀 수입 의존도는 약 60%에 달한다라고. 밀을 자체로 생산하지만 많이 그렇죠. 브라질의 농업과 광업의 호황 또는 국내 소비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기록했다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좀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소비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3.4%, 4.9% 성장을 기록했다고. 저는 남해로 통화에 대해서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라. 가난한 경제 규모가 이렇게 서구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부자 나라들끼리 결합한 거고요. 여기는 가난한 나라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요. 중남미 같은 경우 이렇게 달러가 폭삭 망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중남미에서 수많은 이렇게 또 유럽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수많은 범죄가 미국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제일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의 프로테이지를 굉장히 높게 차지해서 미국의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기축통화가 다시 되려면 되게 힘든데요. 스스로 포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권력을. 되게 이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누가 봐도 되게 황당한 결정이죠.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부에서 미국을 망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미국이 적국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나? 간선망으로 되게 이상한 일이죠. 네. 브라질 기준금리가 11.25%, 올해 말엔 11.75%. 굉장히 금융은 안정적이지를 못하네요. 금융 안정적이지 못하고 높은 남아메리카의 공화국에 약간 베네수엘라가 위에 있고 콜롬비아 그다음에 볼리비아가 밑에 있고 브라질이 꽤 그 땅도 큰데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세계에서 5번째로 면적이 넓고 인구도 2억 1천만 명이 넘습니다. 2억 1천만 명이 넘는데 연방제 공화국이고요. 그래서 2억 1천만 명이니까 세계에서 7번째 인구가 많습니다. 수도는 브라질리아하고 최대 도시는 상파울로입니다.
26개의 주와 1개 연방구로 나라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포르투갈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세계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모든 남아메리카라 공화 국가들과 국경을 접할 만큼 영토가 높다. 영토 면적은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47.3%에서 브라질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열대우림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1889년에 군 쿠데타가 군주제를 폐지하고 브라질은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까지 군부가 지배를 했고요. 민정이 들어섰으며 이 19세기 초 포르투갈 수도였던 남서부 해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60년에 중부 내륙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 삼바와 카니발의 공고장이 축구 강국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에서 150년 동안 가장 많은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이며 막대한 양의 식품들을 수출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계 산업은 딱히 발달을 안 했나 보네요. 그냥 발달을 시키고자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전 세계 또 지금도 그런데 수출 국가로 완전히 변모할 수도 있어요. 브라질이라는 이름은 브라질 나무에서 비롯하여 브라질 나무 붉은색 염료로 쓰이는데 불타는 수처럼 붉은 나무라는 뜻은 파우 브라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브라질 나무를 활발하게 수출하면서 이 지역을 브라질의 땅이라고 유럽에서는 불렀다. 포르투갈인이 아라부탄이라 부르는 나무의 붉은색을 염료로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브라질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이라고 칭했다. 이것이 이제 브라질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1580년 포르투갈이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와 연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북동부 일부를 네덜란드 공화국이 점령한 적도 있어요. 네덜란드 1661년 철수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민주연방공화정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임기가 4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고 브라질 대의원과 브라질 연방상원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통령도 존재하고 임기는 4년. 다시 한번 3선은 금지됐고요. 이렇게 해서 브라질 영토는 알래스카, 하와이를 제한 미국 본토의 면적보다 조금 더 크답니다. 굉장히 큰 나라죠. 지구 허파라는 이런 전 세계 산소 25% 이상을 이렇게 아마존 열대 우림이 차지하고 지구 허파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르헨티나 국경 부근 유명한 이구아수 폭포가 있고 파라나 강이 흐르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볼리비아와 파라과 국경 부근 세계 최대 열대 습지인 판타나우 자연 보전 지역이 있다. 국토의 93%는 열대 지역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게 열대 과일을 많이 생산해도 상관없겠네. 바나나 같은 것도. 뭐 열대 과일 생산해도 상관없죠. 커피도 생산해도 상관없겠는데요. 커피도 많이 생산하죠. 원래 여기가. 헌법에서는 징병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유럽의 영향 아래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1959년 대한민국과 수했고, 무역 이민협정을 1964년 취득했고, 브라질 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스 플라티나 주인데 현재 우루과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해서 하나의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높은 범죄율을 갖고 있는데 5개 경찰주들이 연방경찰국, 연방고속도로경찰, 연방철도경찰, 헌병지구대를 설립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군부대는 국가공공안전군도 이렇게 전국에 투입될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총기 범죄와 살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10만 명당 32명이 살해당했다고 추정하였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가. 그래서 세계 평균은 10명인데 가장 높은, 좀 안전이 뒷받침이 안 되네. 수감자도 엄청 많고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로 많은 대수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약 70만 명 기준의 수감자가 있었다는데 이것을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고. 2010년 IMF에 따르면 브라질의 GDP는 2조 235억 달러로 세계 8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급증하여서 1980년대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가 대등한 재정 파탄 국가 하나로 꼽혀 인플레이션과 막대한 누적 채무를 겪었다. 이 브라질은 범죄가 엄청나게 많은가 본데요. 1993년 2,500%는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다. 그들은 통화고 휴지 조각을 겪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을 실시해서 통화의 가치를 2조 7,500분의 1로 인하를 당해 새로운 통화인 리알로 바꾸었다. 이렇게 해서 그 1998년대는 세계 최고의 채무기라는 오명도 안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IMF 미국의 긴급 융자로 파탄은 좀 막았다는데. GDP의 세금의 비율이 30%를 넘고 있다. 빈곤계층에 대한 식량 배급 지원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천연장, 세계 국민 총생산 GNP의 세계 9위에 올라섰다. 최대 남미 국가 중 최대 경제 규모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어떤 자본 유출, 외국 자본의 도입에 의한 자본 유출로 경제가 파탄났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철강업이 산업의 30%를 차지한다. 제조업 기술은 남아메리카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농업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국가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소정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고무와 염료를 생산하고요. 목축도 번성하고 있고 상파울로 대도시 안겹 이런 쪽으로 닭고기는 가공육 중심으로 외국에 수출되고 사탕수수가 재배되고 있고 커피 수출량은 세계 1위, 2위인 베트남과도 거의 2배 차이가 난 뭐든 이렇게 해서 커피 생산량에 있어서 가장 많은 데가 브라질이고 그 다음 2위가 베트남, 3위가 콜롬비아가 커피를 생산, 인도네시아가 커피를 그 다음에 5위는 페루, 그 다음 미국이 그 다음에 커피를 생산합니다. 에티오피아도 커피를 그 다음으로 생산하고 멕시코 또 인도가 그 하순위, 그 다음에 과테말라가 또 과테말라, 우간다, 탄자니아 이렇게 해서 커피 수출국 10위까지 되겠습니다.
브라질이 지금 압도적으로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합하면 다른 나라를 압도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루도 있고 미국, 에티오피아, 멕시코, 인도 이런 부분, 과테말라, 우간다, 탄자니아. 브라질은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세계 최대 농작물 생산국, 전체 수출의 30%를 농작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전으로는 금은, 다이아몬드, 철광석, 크롬 같은 광물이 많고 석유와 천연가스도 풍부하다. 세계 최대인 아마존, 그래서 연간 60만 톤의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대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사탕수프 재배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도 있고요. 그래서 수출을 할 상황이더라고요. 바이오 에탄올 세계에서 브라질 차주 비중은 7%. 수자원이 풍성하고 수력 발전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입타이프 댐에서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라나강 유역에 파라과이와 공동 건설했다는데요. 브라질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중국이 21.81%, 미국이 12.47, 아르헨티나가 8.09, 네덜란드 4.25, 일본이 2.4입니다. 주요 수입 상대국은 중국이 영향 아래 상당히 있겠네요. 18.52, 미국 16.66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 중국과의 교역이 상 중요하겠다고요. 아르헨티나 6.26, 독일 6.12, 한국 3.48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수출 품목은 콩 같은 거, 철광석, 석유, 설탕, 목재.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 반도체, 석유 가공품, 전기 부품, 석탄이 되겠습니다. 브라질의 총 인구 이렇게 됐고요. 대표적인 다인종 국가입니다. 인종은 백인과 혼혈인, 흑인, 황인, 브라질 원주민을 5종류로 구분합니다. 백인은 포르투갈계와 기타 유럽계로 구분한다라고.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로부터 포르투갈, 유럽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백인 계통의 그래서 흑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디오는 원주민으로 구분. 전체 백인이 약 절반 정도 50%, 흑인 6%, 혼혈인이 약 43%, 나머지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를 영어로 사용합니다. 대체적으로 영어가 잘 안 통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에스파니아를 쓰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에스파니아 사용도 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탈리아나 독일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유럽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은 뭐 틀림없는 것 같고요. 뭐 자손들이 다 유럽에서 왔으니 유럽의 영향 아래죠. 포르투갈 문화가 중심에 있다. 인디오라는 투피 가렌이계의 원주민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유럽과 아프리카 음악이 섞어져서 브라질 음악이 존재한다. 브라질에서 매우 유명한 음악 장르는 초로가 있다. 음식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나 다름없는 나라다. 국교가 없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91%가량이 기독교인이고 그 가운데 65% 천주교 65%가 천주교 26%가 개신교입니다. 국민의 65%는 천주교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는 국민의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브라질의 철도 도로 대부분은 대서양 연안 지대에 집중하고 내륙 지방은 교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철도 도로가 부족해서 항공업의 발달을 촉구, 항공이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고속도로 침대 시설과 화장실, 에어컨을 완비한 장거리 버스 노선이 나라 곳곳을 운행한다.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버스, 인접국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 두고도 장거리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나 지하철 노선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내버스, 일부 대도시는 트롤리버스도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안 지역 중심으로서 철도가 있고 항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차량이 일본과 독일, 철도 선진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